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1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3420, 034020입니다. 자, 034020. 자, 두산중공업이 오늘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은 걸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 부분에서 지지 구간을 좀 버텨주지 못하면은 조금 아찔아찔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죠.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을 하면서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었는데 상당 부분에서 조정도 좀 받아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21선에서의 반등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지금 지켜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술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하단 구간인 61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는다,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하단 구간인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 상단 부분인 이 부분에서의 지지 구간을 좀 형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수급을 좀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다. 조정을 받는 틈을 좀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들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기관과 금융 투자에서는 조금 빠져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여기서 차익 실현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그거를,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좀 가져갔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타기 시작하면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한 기사들을 좀 살펴볼게요. 수선중공업, 부채 줄이기, 고삐 젠다, 자산 매각, 유상증자, 그룹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장기 신용 등급이 주산중공업이 BBB 마이너스입니다. 통상 기업 신용 등급이 BBB 이상의 투자 적격, BB 이하는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분류가 되죠. 자, 여기에서 두산중공업의 투자 적격 등 마지노선에 위태롭게 서 있는 셈이다. 자, 추가적인 신용 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서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부채 줄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자, 두산중공업이 올 3분기 연결기준 총 부채는 19조. 자, 지난해 말 18조와 비교하면 1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대비 상승한 337% 정도를 달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향후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차익 금액 규모 역시 올 3분기 총 6조다. 지난해 말보다 3조 원이나 대폭 확대가 됐다. 자, 17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 추이 자체에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니까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기관에서 먼저 매도를 했던 것도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때 부채 비율과 단기 차익금의 핵심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두산중공업 경우에 이 수치가 상당히 높아서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부채 추이 보니까 단기 차익금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라갔어요. 자, 대규모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자산 매각을 하든가 지금 대규모 유상증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클럽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컨소시엄으로 해서 뭐 매각을 하고 있고 두산건설도 그렇고 다양하게 재무 인프라 코어도 팔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재무 구조 유상증자 외에도 두산표시 지분까지 확보함으로써 자본 확충에 통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유상증자 두산퓨어셀의 지분을 확보를 했는데 자본 확충 이 두산퓨어셀 받는 지분까지 부채가 좀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 그냥 부채가 잡혀있는 담보 잡혀있는 지분을 받아봐야 재무구조 개선 재무의 개선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표셀 지분을 대출을 또 갚아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단기 차익금 금액만 높이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런 기사를 보니까 자, 자산 매각 규모와 자산 매각과 대규모 유상증자로 당장 급한 분을 끌 수 있을 것을 본다. 하지만 부진한 영업 실적, 과중한 금융 비용, 자본적 지출 등을 감안하면 재무 개선 효과가 1, 2년 내 손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신사업 안착, 영업 실적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죠.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보증금 대치 거절했다. 자, 셈법 분주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 자, 이것도 무슨 소리야? 보증금 대치를 거절했다라고 했는데 패소시 채금 미행.
자, 패소시 책임 이행을 하는데 보증금 예치를 하고 보증금을 예치를 해둔 다음에 패소를 하면 달라. 그렇게 좀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입찰자들이 패소시 그냥 책임 이행하고 보증금 예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본입찰에서 인수금액이 좀 낮아질 것 같다라고 좀 기사가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두산인프라코에서 중국 법인에 지금 소송에 관련해서 두산중공업 보증금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죠. 자, 이 두산인프로 인수 후보자들이 보증금 걸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산중공업이 이를 거절하면서 보증금 예치 대신에 패소시 세금 이행을 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변수는 다음 주 진행될 본입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것도 보면은 두산중공업이 두산중공업 했네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조금 때려 쓴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라도 걸어가지고 패소를 하면은 그걸 받자. 너네 두산중공업 재무도 그렇고 돈 언제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두산인프라코 패소를 하게 되면은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패소시 니네 우리가 돈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했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자, 예상 거래 가격은 1조 원을 밑도 것으로 보인다. 1조 3천억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1조 3천억에서 뭐 1조 대한 부분도 만약에 패소를 하면 줘야 되는데 3천억도 아니고 그냥 1조 원을 좀 밑돌아? 그렇게 되면 이걸 팔고 1조 패소하면 1조 더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오히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 두산중공업 너 정신 안 차리면은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제가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만약 패소를 하게 되고 1조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두산인프라코를 팔았는데 1조 3천억 원을 확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패소를 하면은 1조를 이 인수자한테 줘야 돼요. 패소를 하면은. 그럼 3천억이 남는데 지금 1조 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1조를 안 되는 금액을 하고 이 패소를 하면 1조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이거까지는 좀 심했다 싶네요. 두산중공업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만약 패소를 조건으로 소송에 책임을 진다면 인수 후보자들은 연대 책임을 질 위험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이 패소를 하면은 연대 책임을 질 상황이 되니까 저 같아도 좀 두산인프라코를 인수를 하는 거에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본인이기에 향후 발생할 리스크가 다양하다. 자, 지금 입찰자들이 요구를 하는 게 소송 결과 여부를 떠나서, 책임을 두산그룹이 부담을 해라, 니네가.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연대 채무자로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이다. 자, 여기 연대 책임을 이루는 두산과 인수자들은 서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자금을 좀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패소할 경우 한 7,500억 원에서 이자까지 포함하면 1조라고 하죠. 금액은 뭐 모르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자,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소송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현장을 선임해서 이 김현장이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오라. 이 김현장 유명합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내재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좀 나와주고 있으면서 인프라코를 매각하는데도 좀 셈법이 좀 분주해지는 오히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던 원인들은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돌파하는 흐름들도 보일 수 있었는데 구티어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요인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부채 상환, 단기 차익금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두산 인프라코를 매각하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유상증자도 다시 실타래가 꼬이는, 실타래가 좀 잘 풀리는가 했더니 다시 꼬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인프라코 이거 매각할 거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유상증자라도 잘 해서 인프라코를 매각 안 해도 돼도 상관이 없게 좀 주가라도 올릴 수 있는 뭔가를 내달라 수소 플랜트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이런 것들 좀 다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퓨얼셀, 그리고 인프라코어, 그리고 유상증자, 그리고 두산의 자구안.
자구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이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 퓨어셀 지분을 20% 40%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20%를 줬어요. 두산중공업. 아까 여기서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20% 줬는데 이게 대출이 잡혀있네. 담보로. 자, 이걸 좀 해지를 상환을 좀 하려고 했는데 상환을 하려고 하면서 두산 퓨어셀에 20%를 매각을 했는데 두산 퓨어셀에도 유상증자 진행하거든요. 유상증자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10%밖에 매각이 안 돼서 4천억 원 중에서 2천억 원밖에 매각이 지금 현금 받고 블록딜을 못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부산 퓨어셀을 1월에 다시 블록딜을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자, 이렇게 대출을 상환하는 자금들이 4천원을 상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2천원밖에 상환을 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제가 이 대출받은 지분을 두산퓨어셀 받아봐야 재무구조 개선은 없고 그냥 경영의 구조, 기업의 구조 개편 효과만 있는 뿐이지 재무구조, 그 자본이 이 20%가 들어오면서 자산이 늘어났는데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똑같아도 자산이 늘어나면은 부채 비율이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 대출이 잡혀있기 때문에 두산퓨어셀 지분을 매각을 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에서 10%밖에 매각을 못했다. 1월에 블록딜을 진행할 수 있다. 자, 이게 한번 꼬였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인프라코어 매각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원 1조 3천억 원을 해가지고 자구안을 좀 진행해서 건전성을 좀 확보를 하고 부채도 좀 낮추고 해야 되는데 1조 3천억 원이 있으면서 지금 1조로 DICC 중국 법인 이런 법원에서 1조로 좀 납입을 패소해가지고 줘버리면은 3천억이 남아요. 근데 저 기사를 보니까 1조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보증금이 없다 그러면 매각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 야, 두산인프라코 수익 잘 보는데 지금 이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잖아요. 유상증자를 성공을 해가지고 차라리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을 하고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메꿔주고 인프라코를 매각을 하는 거를 좀 이제 매각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는 지금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실타래가 두 번째 꼬였다. 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가격에 대한 유상증자를 이 가격에 할 수 있는 유상증자 가격은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11월 말쯤이 돼야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메리트도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들 그런 것들이 좀 있기 위해서는 성공을 할 1조 2천억 가량을 3조짜리가 3조에서 4조짜리가 1조 2천억을 한다 그러면 비율이 좀 높아요. 자금 금액이 좀 큽니다. 금액이 좀 커요. 그래서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있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산인프라코도 그렇고 퓨어셀도 그렇고 유상증자도 그렇고 계속 꼬이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꼬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플랜트 이건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상증자를 수소 플랜트로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서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은 인프라코어를 매각하지 않아도 자금에 대한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좀 덜어나고 그렇다 그러면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 블록딜을 뭐 이런 나중에 결정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좀 이렇게 또 때를 쓰면서 보증금 예치를 해달라니까 좀 패소시 세금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같으면은 우리가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까 연대 채무자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좀 인수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 이거 보면은 두산군 지금 다음 주 진행될 본입차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 다음 주 진행될 본입차 가격.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들. 자, 여기 이런 뉴스 이게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그럼 우리 보증금 될게. 사실 보증금 될 것 같으면 인프라를 팔 필요가 없어요. 보증금 되면서 3천억 원 이거 받으려고 보증금 되면서까지 1조 자금 좀 당장 대출 확보하고 개선을 하는데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인프라코어 매각을 하는데 점점 시계제로로 진행되고 있다. 제가 인프라코어 매각을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약간 그런 의구심이 좀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좀 이게 자꾸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고 부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와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얘기를 바꿨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얘기 바꾼 거 없습니다. 똑같은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우려감으로 뉴스가 나와주고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뭔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면서 살펴보자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로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효과 상황도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 우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셀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